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100조 원 매장된 한국 땅을 중국이 빼앗으려다 충격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이 79배 땅이 대한민국 소유라고? 아르헨티나 정부 문서를 확인한 중국 투자단이 얼어붙었습니다. 리튬, 셰일가스, 석유, 21세기 패권을 좌우할 자원이 가득한 그곳. 중국이 300억 달러를 들고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 정부 소유. 1978년 3월 15일, 47년 전 박정희가 남긴 유산이 이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 도대체 독재자라 욕먹던 그는 어떻게 반세기 후를 내다봤을까요? 지금부터 중국도 미국도 몰랐던 100조 원 비밀 금고의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새벽 3시 25분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 빨간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윤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죠.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코드명 블랙스완입니다. 블랙스완,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최고 등급 경고였습니다. 1시간 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죠. 국정원 해외정보국장 김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3시간 전 베이징 특수요원 까치가 보낸 겁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부 문건입니다. 화면에 뜬 문서를 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아르헨티나 자원개발 독점 계약서, 계약 규모 2,100억 달러, 한화 280조 원, 아르헨티나 북부리오 네그로 지역 전체입니다. 리튬, 히토류, 셰일가스까지 모든 채굴권을 넘긴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 한석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면 우리가 10년 전부터 주목하던 곳 아닙니까? 어떻게 중국이 먼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준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계약 발효일이 72시간 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순간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미 중국 언론들이 대서특필 준비를 마쳤다는 정보도 들어왔죠. 신실크로드의 완성, 자원 패권의 종결자, 그런 제목들이 벌써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의 박혜원 선임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긴급 소집되었죠. 혹시 그 지역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남이 40도 52분, 서경 65도 13분 1대입니다. 박혜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죠. 1979년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누런 봉투였습니다. 이틀 전 국가기록원 지하 3층에서 발견한 겁니다. 프로젝트 씨앗이라는 극비 문서인데 봉투를 열자 먼지와 함께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희망의 들판, 남이 40도 52분, 서경 65도 13분, 대한민국 정부 소유, 1979년 10월 15일 등록 완료, 2025년 이후 개봉할 것.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박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6년 전 누군가 그곳을 먼저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지 윤상혁 실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박혜원이 봉투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와 메모가 나왔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 3127번. 진실은 그곳에 있다. 차동훈. 1979년 경제기획원 차관보 10.16 사건 이후 과로로 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김태준 국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당장 아르헨티나로 날아가야 합니다. 중국보다 먼저 그 금고를 열어야 해요. 하지만 시계는 무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0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금고 안에 46년 전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숨겨둔 폭탄 같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유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46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9년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경제기획원 차관보 차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극비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0.16이 일어나기 불과 11일 전이었죠. 차관보님,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혼자 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일섭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동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죠. 일서봐. 요즘 청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프로젝트 씨앗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죠. 작년부터 극비리에 진행한 일이야. 아르헨티나 리오 네그로 지역. 겉으로는 황무지지만 지질 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았어. 정일섭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왜 아무도 모르게? 각하께서도 모르셔. 내가 독단으로 진행했어. 경제기획원 비밀 예산으로. 차동우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거대한 원이 그려져 있었죠. 여의도에 200배 크기야. 현지 브로커를 통해 이미 가계약을 마쳤어. 하지만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최근 미국 지질학회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곳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리튬만 해도 1,500만 톤 이상.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그럼 당장 정식 계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무산될 수 있어. 차동우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달러 다발이 가득했죠. 개인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것이었습니다. 내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떠나 아르헨티나 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기로 했어. 정식 등기를 완료하고 모든 서류를 현지 은행 금고에 보관할 거야. 정일섭이 만류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일서봐. 난 예감이 있어. 큰 변화가 올 거야. 그 전에 이것만은 꼭 마무리해야 해. 이건 내 개인의 일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야. 차동우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은 1979년 10월입니다. 불안한 시국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46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 땅을 확보하는데 제 전 재산을 썼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이 편지를 읽는 당신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부디 이 땅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대한민국 영광을 위하여. 경제기획원 차관보 차동훈. 10월 18일 차동훈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변호사 에두아르도 곤잘레스가 그를 맞았죠. 미스터 차,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토지등기소에서 만나요. 하지만 그날 밤 서울에서 긴급 전보가 왔습니다. 각하 서거. 즉시 귀국하라. 10.16이 일어난 것입니다. 차동훈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두아르도 계획을 앞당겨야겠소. 지금 당장 등기를 마쳐야 해요. 새벽 3시 그들은 토지등기소 직원을 깨워 일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봉인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에 넣었죠.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조국에 큰일이 생겼소. 하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해요. 46년 후를 약속하겠소. 차동우는 귀국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금고 번호 3127. 열쇠는 국가기록원으로. 한 달 후 차동우는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버티지 못한 것이죠. 그가 남긴 비밀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46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된 것입니다. 국가기록원 지하 3층. 박혜원은 3일 전 이곳에서 먼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폐기 예정 문서들을 정리하는 단순 작업이었죠. 선임님, 이거 보세요. 이상한 금속 상자가 있어요. 인턴 박지우가 구석에서 녹슨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1979년 경제기획원 딱지가 붙어 있었죠. 폐기 목록에도 없는데요. 박혜원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인된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가 있었죠. 봉투 위에는 2025년 이후 개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이면 올해잖아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박혜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남이 40도 52분, 서경 65도 13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 3127번. 처음엔 그냥 오래된 행정 문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좌표를 구글 어스에 입력하는 순간 박혜원은 깜짝 놀랐죠. 이거 최근 국제지질학회에서 주목하는 바로 그 지역이잖아. 박혜원은 지질자원연구원 선임답게 그 지역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매장 가능 지역, 미국과 중국이 눈독 들이는 곳이었죠. 그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46년 전 문서라고? 위조 아냐? 차동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실망한 박혜원은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외교부 기록 보관소를 뒤졌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79년 10월 19일자 아르헨티나 정부 공보. 대한민국 정부 명의 토지 등기 완료. 작은 기사였지만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박혜원은 차동훈의 유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을 찾았죠. 92세의 차동훈 미망인 오영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차동훈 차관보님을 기억하세요? 오영순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맑아졌습니다. 우리 영감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혹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아세요? 할머니가 놀라며 박혜원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열에 들떠서 그 나라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 에스페란사, 에스페란사. 희망이라는 뜻이에. 박혜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죠.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79년 10월 김포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죠. 이게 아르헨티나 가시기 전 마지막 사진이야? 굉장히 비장한 표정이었지.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러 갑니다. 박혜원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의 280조 원 아르헨티나 투자 소식이 터진 것이죠. 좌표를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차동훈이 46년 전 확보한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72시간. 박혜원은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46년 된 열쇠가 쥐어져 있었죠. 과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 3127번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박혜원과 외교부 긴급대응팀이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 오후 2시였습니다. 남은 시간 48시간. 3127번 금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 금고는 46년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열쇠를 가지고 계신가요? 박혜원이 녹슨 열쇠를 꺼내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맙소사,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군요. 무슨 이야기요? 저희 은행 선배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9년 동양인 신사가 와서 거액을 지불하고 금고를 빌렸다고. 46년 후에 누군가 찾으러 올 거라고 했대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방수 처리된 서류 가방과 함께 놀라운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식 토지 등기 원본. 두 번째, 현지 지질 조사 비밀 보고서. 세 번째,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 1979년 10월 19일. 저는 미국 콜로라도 광산대학의 지질학자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차동훈 씨의 의뢰로 이 지역을 극비리에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리튬 예상 매장량 1,500만 톤 이상, 히토류 200만 톤, 셰일가스 3조 입방피트.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채굴이 불가능합니다. 40년 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차동훈 씨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46년 전 차동훈은 정확히 미래를 예측했던 것이죠. 그때 현지 가이드 산티아고 몬테로가 다가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죠. 당신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소. 나는 그 땅의 관리인이요. 관리인이라고요? 산티아고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79년 차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의 할아버지를 찾아왔소. 매달 소정의 돈을 주며 땅을 지켜달라고 했지. 3대째 그 약속을 지키고 있소. 수첩에는 46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땅의 상태를 체크한 일지였죠. 2010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소. 땅 밑에서 뭔가 빛나는 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지. 중국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팔라고 했지만 거절했소. 박혜원 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희망의 들판.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량한 벌판이었죠. 여기가 200조 원짜리 땅이라고? 외교부 직원 김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혜원은 가방에서 최신 지질 탐사 장비를 꺼냈습니다. 휴대용 라이다와 지자기 측정기였죠. 잠시만요. 뭔가 이상해요. 측정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하 200m부터 거대한 리튬 광맥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보다 더 큰 규모예요. 그때 산티아고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차동훈 씨가 말했소. 언젠가 이 땅이 한국을 구할 거라고. 그때가 온 것 같군.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했죠. 중국이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해도 개발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때 박혜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도 참여하고요. 3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중국이 이미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하고 있다는 정보. 과연 46년 전 서류가 중국의 돈 폭탄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총재 리잉페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알베르토 로드리게스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카카, 우리는 280조 원을 제시합니다. 아르헨티나 국가 부채의 절반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죠.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중국의 성의에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계약서에 서명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죠. 카카,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긴급 면담을 요청합니다. 리잉페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왜 한국이 여기에? 그는 즉시 베이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직통 전화였죠. 주석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계속 진행하라. 하지만 리잉페이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30분 후 한국 외교부 장관 이준석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46년 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카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준석은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1979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한 토지 등기 원본이었죠. 이 땅은 이미 46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 소유입니다. 리잉페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오래된 종이 쪼가리로 뭘 증명한다는 거요? 그는 다시 베이징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외교부와 법무부를 화상으로 연결했죠. 긴급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46년 전 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베이징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최고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긴급 소집되었죠. 외교부 부부장 왕이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오래된 문서는 시효가 지났을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국제법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2018년 판례를 보면 50년 이상 된 토지 등기도 유효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목소리가 화상 화면을 통해 울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라. 280조 원 프로젝트를 날릴 수는 없다. 리잉페이가 새로운 전략을 꺼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우리는 300조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중국 문화센터도 건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2018년 207호를 보시죠. 50년 이상 된 토지 등기는 절대적 효력을 갖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불렀습니다. 10분 후 법무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죠. 카카, 한국 측 주장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중국에 팔 수 없습니다. 리잉페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베이징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긴급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중나나이가 술렁거렸죠. 동지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한국이 46년 전부터 준비했다니. 리커창 전 총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석 동지, 이미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실패하면 체면. 280조 원이 날아가는데 체면을 따지나. 시진핑의 고함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국가안전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더 큰 카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접촉 중입니다. 뭐라고? 설마 그들이? 공안부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편을 들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라. 필요하면 400조, 500조라도 제시해.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리잉페이는 새벽 내내 중국 기업들과 전화회의를 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모두 자금을 동원하라.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중국 기업 총수들이 긴급 회동했습니다. 알리바바 회장이 말했습니다. 50조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텐센트 회장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30조 원 정도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기업들과 손을 잡은 상태였죠. 리잉페이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고속철도를 건설해주겠소. 1,000억 달러 규모로. 하지만 로드리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그리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대통령궁 앞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 환영, 희망의 들판을 지키자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리잉페이는 다시 베이징에 전화했습니다. 주석님, 민심까지 한국 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중앙정치국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왕양 정엽 주석이 말했습니다. 주석 동지, 인정합시다. 우리가 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시간이 있어. 아닙니다. 이미 CNN과 BBC가 한국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넘게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 한국 따위에게 지다니. 국무원 총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석 동지, 한국은 작지만 무시할 상대가 아닙니다.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석님, 미국 월가에서 중국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뭐? 왜? 한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면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 전체가 의심받는다고. 시진핑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잉페이 동지를 불러들여라.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잉페이가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카카, 우리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400조 원. 그리고 남미 전체 인프라 투자. 로드리게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겁니다. 리잉페이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위협입니까?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리 부총재님,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법치를 존중해야죠. 리잉페이가 이준석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들이 46년 동안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날 밤, 리잉페이는 베이징에 최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패배 인정. 한국의 선견지명의 완패. 교훈단기 이익에 눈멀면 장기 기회를 놓친다. 건해 향후 50년 계획 수립 필요. 시진핑 주석이 한밤중에 혼자 중난아이를 거닐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뤘구나. 우리도 배워야 한다. 다음날 아침,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인민일보, 장기 비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환구시보, 한국의 인내에서 배운다. 신화통신 작은 거인, 한국의 저력, 중국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산티아고 몬테로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46년간 약속을 지킨 나라를 믿습니다. 한국과 함께 합시다. 리잉페이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베이징에 마지막 전화를 했죠. 완패입니다. 한국은 46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리잉페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문책과 경질이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이례적인 사설을 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면 미래를 잃는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값비싼 교훈이다. 중국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죠. 하지만 아직 2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현장. 한국 조사팀이 도착한 것은 중국이 철수한 지 불과 3시간 후였습니다. 포스코 자원개발팀장 최강욱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표층에서부터 리튬이 보여요. 삼성 SDI 연구소장 박현진이 휴대용 분석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기계가 경보음을 울렸죠. 리튬 농도 8500ppm.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가져온 최신 물리탐사 장비가 지하를 스캔하기 시작했죠. 깊이 200m부터 500m까지 거대한 리튬 브라인층이 있습니다. 리튬 브라인. 염수에 녹아있는 리튬으로 추출이 가장 쉬운 형태였죠. 박혜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상 매장량 2천만 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때 LG에너지솔루션 CTO 권영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한대요. 애플팀 쿡도 연락 왔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독점 공급을 제안했고요. 현장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팀장이 더 놀라운 발견을 했죠. 여기 보세요. 리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자 은백색 금속이 나왔습니다. 코발트입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니켈도 있어요. 망간도 발견됐습니다.
배터리에 필요한 모든 원료가 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죠. 현대차 연구소장 정대훈이 감탄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 물류비가 제로에 가깝겠네요. 혁명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추 작업 중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올랐죠. 온천이다. 아니었습니다. 박혜원이 소리쳤습니다. 지열입니다. 지열 발전이 가능한 고온의 지하수예요. 포스코 팀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섭씨 180도. 대규모 지열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료도 있고 에너지도 있었죠. 완벽한 자급자족 배터리 생산 기지가 가능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블룸버그가 긴급 분석을 내놨죠. 한국이 확보한 것은 단순한 리튬 광산이 아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다. 중국 언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46년 투자, 신의 한 수였다. 그날 밤 campo de la Esperanza에서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산티아고 몬테로가 46년간 보관해온 깃발을 꺼냈죠. 차동훈 씨가 남긴 겁니다. 언젠가 한국 사람들이 오면 걸어달라고 했죠. 태극기였습니다. 46년의 세월에도 색이 바래지 않았죠. 박혜원이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황량한 벌판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죠. 그 순간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46년 전 한 사람의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더 큰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추 작업 3일째, 지하 800m를 뚫는 순간 검은 액체가 분출했습니다. 석유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셰일오일이었죠. 최강욱 팀장이 흥분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셰일층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한국석 유공사 탐사팀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실시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셰일가스 매장량 5조 입방피트 이상, 원유로 환산하면 80억 배럴, 한국이 연간 수입하는 양의 10년치입니다. 그런데 박현진 연구소장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층 구조가 특이해요. 마치 누가 일부러 설계한 것처럼 자원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요. 위에서부터 리튬, 코발트, 니켈, 중간에 구리와 히토류, 아래층에 셰일가스와 오일,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우라늄입니다. 방사선 측정기가 반응했죠. 전홍축 우라늄이지만 원자력 발전에 충분한 등급이었습니다. 매장량 최소 10만 톤, 소형 모듈 원자로 100기를 10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원 광산이 아니라 에너지 독립의 완성판이었죠. 배터리 원료, 화석 연료, 원자력 연료까지 미래 에너지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권영수 CTO가 즉시 한국으로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곳에 수소 생산 시설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린 수소 경제의 전진 기지가 될 겁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죠. 한국,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부상. 일본 니케이 신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자원부국이 되다니 동아시아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직접 전화한 것이죠. 한국과 전략적 에너지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데 협력해주세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연락해왔습니다. 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높입시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함께하길 원합니다. 순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원이 곧 힘인 시대. 한국이 드디어 그 힘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리잉페이가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제안을 들고 왔죠. 한국과 중국이 공동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본과 시장, 한국의 기술과 자원을 합치면 이준석 장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46년을 기다린 것을 며칠 만에 나눠달라고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리잉페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동훈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반세기를 내다본 해안이라니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강대국이 될 거라고. 그 믿음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죠. 그날 밤, 박혜원은 차동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땅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산티아고 몬테로의 집, 3대째 내려온 목장주택은 소박했지만 단정했습니다. 박혜원이 약속대로 찾아왔죠. 46년간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티아고가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소. 수십 권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1979년부터 2025년까지 빠진 날이 없었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3대가 쓴 기록이요. 첫 페이지를 열자 스페인어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1979년 10월 19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다. 차동훈이라는 동양 신사다. 그는 이 황무지를 사면서 이상한 부탁을 했다. 매달 이 땅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달라고.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찾아올 거라고 했다. 박혜원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이상한 편지가 왔다. 차동훈 씨가 죽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는 계속 송금된다. 누군가 그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산티아고가 설명했습니다. 차동훈 씨가 남긴 비상금이 있었소. 은행에 신탁해둔 돈으로 매달 자동 송금되었지.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95년 8월 20일. 오늘 중국인들이 찾아왔다. 이 땅을 10배 가격에 사겠다고 한다. 하지만 거절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2001년 4월 3일. 미국 석유회사가 왔다. 시추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이 땅은 한국 것이다. 2010년 11월 15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땅에서 이상한 백색 결정체가 올라왔다. 지질학자 친구가 리튬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밀로 하기로 했다. 박혜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범한 목장주 가족이 46년간 약속을 지킨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산티아고가 차동훈이 남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보시오. 간절함이 보이지 않소. 그는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신뢰를 샀소. 일기장 마지막 권. 산티아고가 직접 쓴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왔다. 46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할아버지가 옳았다. 약속은 지켜졌고 기적은 일어났다. 그때 산티아고의 손자 디에고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죠. 할아버지, 한국 분들께 그것도 보여드려야죠. 디에고가 가져온 것은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안에는 놀랍게도 한글로 쓰인 편지가 있었죠. 산티아고 가문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혹시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이 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디 그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1979년 10월 19일 차동훈. 편지 아래 작은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PS. 제 아내 영순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은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랑스러워할 날이 오겠죠? 박혜원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를 차동훈 선생님 가족에게 전해드려야겠어요. 산티아고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뒤뜰의 작은 기념비였습니다. 스페인어와 한글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여기 미래를 심다. 차동훈. 1979. 할아버지가 세운 거요. 언젠가 한국 사람들이 보길 바라면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들판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46년의 약속. 국경을 넘은 신뢰. 그것이 만든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대회의실. 긴급 소집된 3국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24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드리게스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땅은 한국 소유가 맞습니다. 리잉페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카카. 여기 1979년 당시 아르헨티나 법을 보십시오. 외국 정부의 토지 소유는 5,000헥타르로 제한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20만 헥타르는 불법입니다. 이준석 장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 법은 198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1979년엔 그런 제한이 없었죠.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제법상 소급 적용은 무효입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손을 들었죠. 잠깐, 양국 모두 실제 개발 계획을 들어봅시다. 리잉페이가 홀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5년 안에 이곳을 세계 최대 자원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500조 원 투자, 일자리 10만 개 창출. 아르헨티나, 국내 총생산을 30% 증가시킬 겁니다.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의 제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수익의 40%를 아르헨티나와 공유합니다. 둘째, 현지인 의무 고용 70%. 셋째, 기술 이전 센터 설립으로 아르헨티나를 남미 배터리 산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로드리게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이라 삼성과 LG가 아르헨티나에 연구소를 세웁니다. 10년 안에 아르헨티나가
독자적 배터리 생산국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리잉페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왔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팀 쿡,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일론 머스크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리잉페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을 이었죠. 테슬라는 한국의 프로젝트에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팀 쿡이 거들었습니다. 애플도 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삼성, LG와 20년간 협력해왔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죠. 사티아 나델라도 합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곳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겁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리잉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건 사전에 짜고 온 각본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웃었습니다. 각본? 아니요.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한 것뿐이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한 일들입니다. 약속했던 일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기술 이전은요? 모두 중국 노동자만 데려와서 일시키고 자원만 빼갔잖아요. 리잉페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건 왜곡된 정보입니다. 그럼 잠비아 정부 공식 보고서도 거짓입니까? 콩고 의회 청문회 기록도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죠. 진정하세요. 우리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최선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아르헨티나 의회 의원 20명이 들어왔죠. 야당 대표 카를로스 멘도자가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국민 여론을 대변하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전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 73%가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한국은 우리를 존중한다였습니다. 리잉페이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잠깐,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조용히 말했죠.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하지만 그가 태블릿에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벌인 강압적 자원 개발 현장이었죠. 이것을 유엔에 공개할 겁니다. 국제 여론이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더 충격적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위구르 강제 노동 현장, 티베트 자원 약탈 장면들이었죠. 이것도 공개할 겁니다. 인권 이사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리잉페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박입니까? 아니요. 선택입니다. 평화롭게 경쟁하든지 진흙탕 싸움을 하든지. 일론 머스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오,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일부터 중국산 배터리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한국산으로 교체하죠. 팀 쿡도 가세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겁니다. 이제 중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죠. 리잉페이가 베이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석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한국 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진핑 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하라.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24시간 후 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국 모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죠. 그날 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마지막 로비를 펼쳤죠. 한국은 시민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산티아고 가족의 46년 스토리가 언론에 공개되었죠. 현지 방송국들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 가족이 46년간 약속을 지킨 감동 실화. 중국은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시했죠. 하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돈의 나라를 팔 수는 없다. 12시간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신뢰의 파트너십. 46년을 기다린 나라를 믿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죠. 그중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길 꿈꾸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준대요.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리잉페이는 호텔 방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완패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죠. 한국은 단순히 돈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새벽 4시, 이준석 장관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동훈 선배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12시간 후면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고 있었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운명의 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광장에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까지 모든 글로벌 방송사가 생중계 준비를 마쳤죠.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캄포데라 에스페란사는 1979년부터 대한민국 소유임을 공식 확인합니다. 순간 한국 취재진이 환호했습니다. 리잉페이는 고개를 떨구었죠. 하지만 로드리게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대로 아르헨티나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장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죠. 한국 정부는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개발권의 30%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제안이었죠. 또한 현지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미래의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로드리게스가 감격해 이준석과 포옹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그 순간 전 세계가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CNN 앵커 앤더슨 쿠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한국이 46년 전 투자로 200조 원 규모의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꾼 세기의 결단입니다. BBC 특파원도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골리앗을 이긴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NHK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자원 부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 판도를 바꿀 사건입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CNBC 경제 전문가 짐 크레이머가 소리쳤습니다. 바이 코리아. 바이 코리아. 지금 당장 한국 주식을 사세요.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한국 관련주가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22% 상승, LG에너지솔루션 35% 상승, 포스코 28% 상승, 현대차 24% 상승,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 기업 쿠팡까지 18% 올랐습니다. 한국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기업도 올랐죠. 골드만삭스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자원 확보는 게임 체인저다. 한국을 자원 수입국에서 자원 수출국으로 재분류한다. 목표 신용등급 AAA로 상향. 무디스와 S&P도 즉시 한국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9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최고 수준의 원화 강세였죠.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속보입니다. 북한이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이죠. 우리 민족의 쾌거를 축하한다. 조국 통일 후 함께 개발하여 민족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공식 축하한 것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원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을 위해 쓰이길 희망합니다.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자원 동맹을 맺고 싶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한국이 도와주세요.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석유시대 이후를 함께 준비합시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우리의 자본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외의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한다. 46년의 인내와 신념은 우리도 배워야 할 덕목이다. 미래 지향적 협력을 희망한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죠. 리잉페이도 귀국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46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중국도 단기 이익보다 장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태극기를 든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죠. 그 중에는 차동훈의 손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원 빈국에서 자원 강국이 되었습니다. 46년 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차동훈의 부인 오영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것이죠. 대통령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차관보님 덕분입니다.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오영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겠네요. 그토록 바라던 강한 나라가 됐으니.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이 많았죠. 전 세계 한인들도 들썩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즉석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우리가 해냈다 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도쿄의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며 축하했습니다. 파리의 한인 유학생들은 에펠탑 앞에서 플래시몹을 했죠. SNS는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샵 코리안 미러클, 유튜브에는 축하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틱톡에서는 한국 국가를 부르는 챌린지가 유행했죠.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장,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박혜원이 첫 삽을 떴습니다. 흙 속에서 하얀 리튬 결정이 반짝였죠.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그때 하늘에서 드론 1000대가 날아올랐습니다. 태극기를 그리며 축하 비행을 했죠. 산티아고 몬테로가 손자와 함께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졌구나. 할아버지가 오르셨어. 황량했던 벌판이 희망의 들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구글 검색어 1위는 차동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46년 전 한 사람의 비전에 경의를 표한 것이죠. 포브스지가 특별 기사를 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 46년 기다린 한국에 있네. 이코노미스트도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세기가 시작됐다라는 영어 제목이었습니다. 정말로 세계가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하루아침에 자원 강국이 된 것이니까요. 그것도 46년 전 한 사람의 신념 덕분에 말입니다. 한 달 후,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황무지는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삼성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현대 수소 생산 시설, 포스코 리튬 정제 공장, LG 에너지 연구소, 만 명의 근로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중 7,000명이 아르헨티나 현지인이었습니다. 호세 마르티네스, 28세 전기 기술자, 실업자였던 그가 이제 현장 반장이 되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친절해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줍니다. 마리아 곤잘레스, 32세 단순 노동자. 그녀의 딸이 한국 기업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딸이 서울대학교에 갈 거래요. 꿈만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농업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스마트팜이 기적을 만들었죠. 불모지에서 토마토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 심지어 인삼까지. 농업 전문가 김수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리튬 채굴 과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정화해 농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지열 에너지로 온 시를 운영하고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였습니다. 자원 개발, 에너지 생산, 농업까지. K-팝도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BTS가 깜짝 위문 공연을 했죠. 아르헨티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만 명의 관객이 열광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국기가 함께 펄럭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MIT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였죠.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의 리튬 매장량, 당초 예상의 3배, 3배라면 6천만 톤. 전 세계가 100년간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주가는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들까지.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폭스바겐도, 도요타도 줄을 섰죠.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동포의 성공을 축하한다. 통일 후 함께 개발하고 싶다. 역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원이 통일의 가능성까지 열어준 것이죠. 현장에서 일하는 박혜원. 그녀는 이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46년 전 문서 한 장으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프로젝트가 됐죠. 산티아고 몬테로도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46년간 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이제 이곳은 정말 희망의 들판이 되었소. 에스페란사,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중앙,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인내와 신뢰가 만든 기적 1979에서 2025. 차동훈과 산티아고 가문에게 바친다. 매일 수백 명이 이곳을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희망의 성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수익금으로 청년 창업 기금 100조 원을 조성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원의 저주가 아닌 자원의 축복이 된 것이죠. 한 달 만에 천송이 꽃이 핀 것처럼 황무지가 희망의 땅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 박혜원이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경제기획원 차관보 차동훈 1934에서 1979 그녀의 손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져온 흙이 있었죠.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의 흙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었어요. 묘비에 흙을 뿌리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영순 할머니였죠. 딸과 손자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군요. 혜원양, 고마워요. 우리 영감 꿈을 이뤄줘서. 할머니가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46년 전 차동훈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사랑하는 영순에게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일이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요. 내가 왜 전 재산을 걸었는지.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시오. 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했다고. 추신. 혹시 2025년이 되면 국가기록원에 가보시오. 내가 남긴 선물이 있을 거요. 오영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46년을 기다렸어요. 영감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전 재산을 아르헨티나 땅에 쓰다니. 하지만 이제 아시죠? 차관보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때 할머니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미래를 보는 눈을 갖고 싶어요. 손자는 서울대 지질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죠. 박혜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의 실시간 영상이었죠.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거대한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혜원 박사님, 대통령님이 찾으십니다. 1시간 후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박혜원을 맞았습니다. 박사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요? 대통령이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차동훈 프로젝트 2025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미래 50년을 준비할 차례예요. 지도에는 여러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북극해, 아프리카, 심지어 달까지. 북극에는 히토류가, 아프리카에는 코발트가, 달에는 헬륨3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50년 후 우리 후손들이 감사할 겁니다. 박혜원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관보님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합니다. 국민 펀드를 만들 거예요. 며칠 후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 펀드. 첫날 만에 10조 원이 모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차동훈처럼 우리도 미래에 투자합니다. 우리 손자들을 위해 한 구자. 박혜원은 깨달았습니다. 차동훈이 남긴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고. 미래를 보는 눈, 그 정신을 남긴 것이라고. 그날 밤, 박혜원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신념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46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도 50년 후를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도록.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46년 전보다 훨씬 밝은 불빛들이었죠. 강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래 유산의 날 선포식이었죠. 전 세계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아르헨티나인,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들. 무대 위에 오영순 할머니가 올라왔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눈빛은 맑았죠. 여러분, 제 남편은 46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거라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46년 후 무엇을 남길 건가요? 그때 무대 옆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의 메시지였죠. 저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겠습니다. 저는 우주 개발 기금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사업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박혜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타임캡슐 2071. 거대한 캡슐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든 특수 용기였죠. 이 안에 우리의 꿈과 계획을 넣을 겁니다. 46년 후인 2071년에 개봉하죠. 사람들이 하나씩 자신의 약속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 계획서를, 어떤 이는 미래를 위한 편지를, 어떤 이는 첨단 기술 설계도를, 산티아고 몬테로도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우리 가문도 계속 이 땅을 지킬 겁니다. 다음 46년도, 그 다음 46년도,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꿈을 세계와 나눕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46년 후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세상을 만듭시다. 타임캡슐이 봉인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죠. 10, 9, 8, 7, 6, 5, 4, 3, 2, 1. 캡슐이 지하 100m 특수 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2071년까지 잠들 운명이었죠.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태극 문양과 아르헨티나 태양이 함께 빛났죠.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박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정말 46년 후에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박혜원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46년 전 누군가 우리를 위해 준비했듯이 우리도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단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의 황금빛 들판이 빛났죠. 차동훈이 뿌린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숲에서 새로운 씨앗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미래를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끝없는 희망을 품고서. 지금까지 72시간의 위기와 46년의 약속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어떻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우리 곁엔 분명 이런 영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미래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가요? 작은 씨앗이라도 좋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